만약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름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지구가 아닌 차갑고 광활한 우주였다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순간 당신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한 권이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베스트셀러 버락 오바마가 다음에 읽을 책 1순위로 꼽았던 SF 소설. 바로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저자 앤디 위어는 원래 소설가가 아닙니다. 15세부터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일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20년간 AOL 같은 IT 기업에서 코드를 짜다가 자신이 평생 사랑해온 두 가지를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과학과 이야기였습니다. 2011년 그가 자비 출판한 첫 소설 마셔는 화성에 홀로 남겨진 식물학자의 생존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영화화되며 전 세계적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앤디 위어는 더 크고 더 뜨거운 이야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 SF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로 불리는 바로 이 소설입니다. 2026년에는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영화로도 개봉하여 전 세계적으로 6억 달러 이상의 흥행 기록을 세웠고 우리나라에서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인공 라일랜드 그레이스는 우주선 안에서 눈을 뜹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옆에는 동료 2명의 시신만 있었고 그는 혼자입니다. 조금씩 기억을 되찾으면서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지구는 지금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태양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으며 30년 이내에 지구는 빙하기에 뒤덮여 모든 생명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 원인은 아스트로파지라는 정체불명의 미생물, 그리고 그레이스는 그 아스트로파지의 해답을 찾기 위해 지구에서 12.9광년 떨어진 우주로 혼자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왕복이 아닌 편도 티켓을 끊은 채로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대체 아스트로파지가 뭐지? 그레이스는 어떻게 됐지? 해결책을 찾기나 한 건가? 하고요. 오늘 한컷 세상이 이 모든 물음에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한컷 세상이 더 좋은 책을 더 깊이 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함께 우주로 떠나볼까요? 자, 이제 이 소설의 핵심 악당, 아스트로파지를 소개합니다. 아스트로파지는 별의 에너지를 흡수해 번식하는 단세포 생명체입니다. 크기는 고작 10마이크로미터, 즉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녀석들이 태양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무려 태양 광도의 10%를. 지구에 닿는 햇빛이 10%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기온이 떨어지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바다가 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년 이내에 지금 젊은 세대가 한창 살아갈 그 시간에 지구의 생명 활동이 멈춥니다. 인류는 이 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모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헤일 메리란 미식 축구에서 경기 막판 마지막 역전을 노리는 절박한 패스를 뜻하는 말. 인류 최후의 도박이었습니다. 인류는 최고의 과학자 3명을 우주선에 태워보냅니다. 아스트로파지의 천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40에리단이 성계를 향해 12.9광년, 즉 빛의 속도로 달려도 12.9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긴 동면에 들었고 도착 직전 그레이스만 홀로 깨어났습니다. 동료 2명은 동면 중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레이스는 중얼거립니다. 나는 지금 수광년 내에 살아있는 유일한 인간이다. 그 문장 하나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설이 단순한 우주 모험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레이스가 혼자 우주선을 점검하던 그 순간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신호가 포착됩니다. 우주 한가운데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무언가가 그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에서 거의 13광년 떨어진 곳에서 혼자 떠 있는 우주선에 낯선 신호가 잡혔을 때의 그 기분을 공포일까요? 희망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이 순간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단순한 생존 이야기에서 우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로 바꾸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신호의 주인은 다름 아닌 외계 지성체였습니다. 그레이스는 그에게 로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로키는 40에리단이 성계에서 온 생명체입니다. 오각형 대칭 구조의 몸, 금속성 피부, 5개의 다리, 눈이 없는 대신 소리로 세상을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외계인은 놀랍게도 그레이스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별 역시 아스트로파지에 잠식당하고 있었고 로키 역시 별을 구하기 위해 혼자 이 우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의 언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통을 시작했을까요? 바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소수, 수학의 원리였습니다. 온 우주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언어, 과학이었습니다. 그레이스와 로키는 처음에는 몸짓과 숫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1, 2, 3 등 소수를 주고받으며 나도 수학을 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다음 원소 주기율표, 화학식, 물리 법칙으로 어휘를 넓혀갑니다. 수십 일이 지나자 그들은 서로의 기초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언어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레이스가 묻습니다. 로키는 대답합니다. 로키가 묻습니다. 그레이스가 대답합니다. 인간도 아닌, 같은 행성 출신도 아닌, 생김새조차 전혀 다른 두 존재가 함께 지구와 에리드 행성을 구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들을 읽다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집니다. 서로 완전히 달라도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미 오래 잊고 살았던 그 진리를 이 소설은 다시 일깨워줍니다. 이제 주인공 그레이스라는 인물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소설 중반 놀라운 반전이 밝혀집니다. 그레이스는 사실 이 임무에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그는 오히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동료들을 배신하고 임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난 우주선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를 강제로 약물로 재운 뒤 태워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그는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우주 한가운데서 로키를 만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그는 변합니다. 두려움보다 큰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책임과 연대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결말에서 그레이스는 지구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로키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스스로 지구행을 포기합니다. 비겁한 남자가 진정한 용기를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작가 앤디 위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믿는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선의들 말이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말합니다. 과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과학은 서로 전혀 다른 존재들이 공통의 언어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연대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선택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길러지는 것이라고. 지구를 구한 것은 슈퍼 히어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채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 평범한 과학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었던 이름 모를 한 명의 외계인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책을 덮으며 저는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레이스와 로키는 외모도, 언어도, 먹는 것도, 숨 쉬는 방법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통점을 찾아냈고 그 공통점 하나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달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방. 하지만 우리에게도 공통의 언어가 있습니다. 진심, 성실함, 서로를 향한 존중 같은 것들이요. 그 언어를 먼저 내밀어 보는 것. 그것이 이 소설이 우리에게 권하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지금 당장의 두려움이 내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레이스는 처음에 비겁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실패하고 오늘 도망치더라도 내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낙관주의입니다. 앤디 위어의 소설에는 특유의 낙관이 흐릅니다. 세상이 극도로 절망적이어도 문제 하나하나를 침착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를 잃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있다는 믿음. 이 낙관주의는 단순한 긍정 사고가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이성적 낙관주의입니다. 현실은 냉정하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와 협력은 더 강하다. 그 믿음이 이 소설의 심장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는 결국 지구를 구하는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선택합니다. 지구가 아닌 로키의 고향 행성을 향해 방향을 틉니다.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종족도 없는 그 행성으로. 왜냐하면 로키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16년 뒤 그레이스는 그 외계 행성에서 어린 에리드인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 신호로 소식을 받습니다. 지구가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그 순간 그레이스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저 미소 짓습니다. 비겁했던 남자가 우주에서 가장 따뜻한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한컷 세상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 영상으로 전해드린 내용은 사실 이 책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책 안에는 오늘 다루지 못한 수십 가지의 과학적 흥미, 감동적인 장면들, 그리고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위트 넘치는 대화들이 가득합니다. 과학을 몰라도 됩니다. 우주에 관심이 없어도 됩니다. 이 책은 결국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이고 연대에 대한 이야기이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점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도서관 앱을 열어 예약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도 한컷 세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 속에서 책 한 권이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